윤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SNS에 어젯밤에 새술은 새부대, 네. 미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주 짤막한 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새술은 새부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예. 예, 새로운 걸 하려면은 그릇부터 바꿔가지고 예. 새 부대, 헌 부대에 술 담으면 다 썩는다 이거죠. 예. 새 부대에 새 술을 넣어서 새로 출발하자 이건데. 새부대는 누굽니까? 이재명 본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기가 헌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자기는 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더불어 지금 당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예. 이럴 정도로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새술은 새부대 이런 말은 자신에 대한 이 법적인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예. 이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맞는 인물들을 공천을 해야 하지 그렇죠. 않겠느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인물이고 기존의 그 구학들은 쫓아내겠다. 친문이나 이건 뭐 그렇죠. 비명들은 험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은 12일이죠. 네. 이재명의 아주 오랜 뭐 정치적인 네. 멘토라 할까? 그 사람이 김인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네. 이 사람이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그렇죠. 예.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진상한테 청탁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을 네. 했고요. 그렇다면 정진상이가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도 거기에 배임 혐의로 같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백현동 그렇죠. 사건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재판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봐야 하거든. 이재명이 사실은 주범이고 그럼요. 김인섭이는 종범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형이라고 부르던 김인섭이라는 그 로비스트 브로커죠, 브로커. 예. 브로커를 검찰에서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사가 그대로 5년을 때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정된다는 거죠. 특정 경제 법률 알선 수재로. 그러니까 뭐 70몇 억을 챙긴 거 아니겠어요? 네, 다 해서 17억이죠. 뭐, 네, 다 해서 뭐 82억이래요. 그 한밥집이라고 밥집까지 다 5억이죠, 해서. 그게. 그래서 다 82억인데 그거를 이 사람 김인섭이가 뭐 특별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정진상하고 그 업자들, 백현동 정바울, 업자들, 네, 연결시켜준 거 네. 너희들 만나라고 해서 연결시켜준 거 갖고 80몇 억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알선이나 뭐 브로커나 이렇게 매개 로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범죄의 그 주범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는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이다. 그렇죠. 이런 이 제목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 재판을 보면은 제 코가 석자인데 새술은 새부대. 내가 내 공천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뭐 말은 좋아서 공천 인적 쇄신이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명이라든가 친문, 반명 이런 사람들을 싹 숙청 공천해버리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옳은 정치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했고 이왕 발을 담궜으니 끝까지 고하는 거죠. 끝까지 고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확고하는 건 이게 범죄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늘도둑이 왜 소도둑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당을 완전히 사당화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쪼여오는 그 판결을 하여튼 극복하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 지난달 21일에 이해찬하고 오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뭐 쪽지 받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의했다 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건강보다는 자기가 나가봤자 득되는 게 없다 그렇게 판단했는지 좀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지금 김부겸 네. 정세군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뭐 이해찬이가 선대위원장 나서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죠, 생큐죠. 그렇죠. 뭐 낡은 인물이니까. 그러나 김부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서면은 예. 여권으로서는 여당으로서는 조금 위협은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재명을 희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 힘이 있거든요. 김부겸 같은 경우는 뭐 선대위원장 아마 이재명이가 좀 망설이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고려해볼 만한 카드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김부겸 자체도 지금 어디 양평인가 어디 가 있잖아요. 네, 은퇴를 선언했죠. 했지만 뉴스는 아주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래요. 예, 지난번에도 이재명 만나가지고 준연동형 하라고 또 할 정도로 정치 복귀를 이 시계 쳐다보고서 달력 쳐다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부르면 빨리 뛰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 나서면은 뭐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이제 책임에서 조금 멀어지고 총선은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일지 위원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치른다. 그리고 만약에 뭐 결과가 안 좋으면 본부장님이 조금 힘을 덜 쓰셔가지고 친명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계속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예비 후보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불출마 이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빼고 자기 친명 중에서도 찐명을 내리꽂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도봉갑 인재근 의원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죠. 그렇죠. 뭐 김근태 전 의원이 세상 떠나고 그 자리를 대신 받아서 했는데 아마 벌써 한 3선 했을 겁니다. 삼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작년 연말에도 좀 그만두라고 압력을 좀 넣었는데 이번에 선거 사무소도 개소하고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또 인재근을 만나가지고 또 불출마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인재근 의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대요. 김은혜 교육부 장관 부총리 한 사람이 어떠냐. 아니면 뭐 그 남편, 김근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근태계 의원들이나 이쪽을 좀 추천을 했는 모양인데 아니다. 이재명은 하나도 안 들어줬답니다. 그러면서 김남근 한 사람이 변호사. 정해져 있다. 김남근 변호사. 당신은 집에만 가고 후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하는데 김남근 변호사라고 옛날부터 그 계속 정치권에 오락가락 했던 분이죠. 참여연대 민변 그렇죠. 이쪽에 계속 참여를 했고 이번에 그렇죠. 인재 영입 10%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분이 옛날에 그 이재명 지키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하고 뭐 이런 경기지사 할 때 그때는 친문하고 싸울 때 얘기예요. 거기 아주 대표 역할을 했던 분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남근 변호사가 이재명 쪽에 줄을 선 사람이죠. 오래전부터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하고 다른 게 국민의힘은 대의 명분도 있고 그 물갈이해서 다시 회복했다는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무조건 끌어내고 거의 목치기 끌어내고 거기에 억지로 또 자기 사람 넣는 거예요. 찐명을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도 아니에요. 찐명들. 억지로 끌어내고 억지로 집어넣는 주로 거예요. 특보들.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가 인재 영입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순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범죄인 눈에는 범죄인만 보인다고 전과 사범 이재명 눈에는 범죄인도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도봉갑에 뭐 김재근도 그렇지만은 인재근. 저기
광주 의뢰에 거기도 또 그 자기 측근 또 안태준이라는 사람을 또 예. 받기 위해서 예. 그 문학진 전 의원이 있거든요. 예, 문세표죠. 문세표. 옛날에 세 표 차로 뭐 등락이 오락가락해서 16대 때 그렇게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 세 표로. 신문에도 막 그때 대서특필되고 그랬어요. 네, 뭐 그렇죠. 재투표도 하고 뭐 난리 났었죠. 재검표를 해갖고 예. 했는데도 또 세 표예요. 그렇죠. 이분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이쪽 민주당 쪽에 계속 활동한 분인데 또 정부 특보단장도 있죠. 대선 그렇죠. 때. 대선 때 이재명 쪽에 뛰었어요. 근데 또 이재명이가 또 전화를 했답니다. 좀 나이도 드셨으니 좀 용태 좀 해달라. 근데 나이 들기는 문학전 이 사람도 54년생이거든요. 54년생이면은 올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70도 안 돼. 69입니다. 생일 안 네, 됐으면은. 네. 근데 벌써 나이 들었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대신 받겠다는 사람이 안태준, 예?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 예. 예? 이 사람이 또 정진상하고 또 같이 절친입니다. 그거. 범죄에 연루된 거예요. 범죄에 지금. 정자동 네. 힐튼 호텔 네. 거기 황모 대표고 사장이라는 네. 사람들이 그 세 네. 사람이 아주 절친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특혜 아주 그냥 온상 아닙니까? 백화점이에요. 그렇죠. 특혜 백화점. 그렇죠. 그 베지스 종합개발이라는 데인데 황모 대표 거기 직원들도 그렇대요. 2013년에 그 정자동에 호텔이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연 녹지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가족형 레지던트였는데 갑자기 특급 호텔로 바뀌고 그렇게 됐죠. 직원들도 놀랄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 회사가 베지스가 성남시에서 뭐 용역 같은 거 하던 구멍가게거든요. 네. 여기가 자본금이 14억 4천만 원이래요. 14억. 네. 근데 이 호텔 공사비만 2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돈이 어디서 어마어마하죠. 났겠어요. 네. 그러니까 뒷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안태준이가 지금 이재명이가 문학진 빼고 받겠다는 안태준이가 그 정진상하고 연결했던 그 황모 대표 베지스 네. 거기에 또 원래 사내이사로 근무를 했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다 짜고 끼리끼리 깎는데 짜고 한 거예요. 그렇죠. 범죄인 이 사람을 그 문학진을 빼고 지금 이재명이가 문학진 전 의원한테 전화해서 성님이 꼴찌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안태준이한테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그것은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원래 전략공천이 20% 이상이면 할 수 있게 당은 당규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안태준은 지금 적합도 수치가 31%고 문학준은 10%로 21%포인트가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딱 맞춘 건데 내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문학진이가 그 동네에서 아니 광주에서 예. 안태준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고 문학준이는 17대, 문학준이는 18대 2선 재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수십 년 굴러먹던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안 나와도 기본이 20%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31% 여기는 10% 형님이 꼴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 돼요? 문학진이는 예. 자기가 조사한 것은 자기가 1등이고 안태준이가 또 꼴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몇 사람이 그걸 있어요. 누가 알아요 안태준을.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다 자기 사람 그렇죠. 내리꽂기 위한 예. 수법이죠. 그리고 적합도 수치가 그걸 갖고 원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공천 이 비중에 40%점밖에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적합도가 40점. 네. 근데 그조차도 왜곡을 시켰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그걸 갖고 형님이 꼴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와준 거는 아예 안면 몰수하고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가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모사를 꾸미는 거죠. 그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용인정에는 예. 이현욱 예. 여기는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 유명한 이재명 예. 옆집 예. 그 합숙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옆집을 다- 경기 주택도시공사 그 공금으로 그 기숙사 임차를 내 가지고 예. 그 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뭐 샌드위치 몇십 예. 분이 들어가고 뭐 그랬다는 거 초밥이 골이 그렇죠.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지금 수사받고 있어 기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출마하는데
계속 지금 용인 그 정이죠. 예. 예, 거기가 이탄이 좀 판사 출신이 불출마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참신한 인물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재명 자기 측근으로 그냥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으면 안 될 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내리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으로 말하면 이 더불어 파렴치당이라는 모 회사 지주회사가 있고 그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계열사에 더불어 돈봉투당 송영길 대표 그 밑에 또 더불어 입시비리당 해가지고 조국은 이제 싹 빠져서 스피노프 돼서 독립된 자회사로 또 하고 있고 또 더불어 김정은당 더불어 괴담당 이렇게 해서 계속 분파가 갈라지는 거죠. 지금 종로 지역에도 네. 이종걸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네. 전화를 걸어서 선배님 후학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서 좀 용태를 해 주시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걸 의원도 아마 한 5선 정도 했을 그 정도 겁니다. 했을 겁니다. 안양 저쪽에서 예. 그래도 그 조상의- 이회영 가문의 그렇죠. 아주 조상의 적장자 빛나더를 아닙니까? 해서 옛날에 문재인 대표가 할 때 거기서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 백수죠. 네. 그 종로 바닥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마 예. 부인이 아마 의사에서 그거 갖고 먹고 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종로 출마로 지금 벼르고 있는데 이종찬 그렇죠. 광복회장도 아마 사촌관들이죠. 그렇죠. 예. 그 이종찬 그 광복회장도 옛날에 종로 중구에서도 국회의원을 했어요. 몇 선 했죠. 옛날에 이민우하고 네. 막 새로운 YS DJ 이 뒤에서 그 역할을 해줄 때 이민우, 이종찬이 그때 같이 됐을 겁니다. 예, 그때는 두 명 그 뽑을 두 명 때. 뽑을 때인가. 저 그때 서울고등학교에서 그 유세할 때 같은 생각이 나요. 제 예. 쫄병 기자 때인데 그때 이민우 바람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죠. 예, 대단했어요. 어쨌든 이 지역은 네. 지금 여러 사람이 침을 발랐다가 다 쫓겨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원래 임종석이도 그렇죠. 종로 지역에 나간다겠다가 그만뒀고 이광재도 거기에 또 그렇죠. 쫓겨나고. 이광재 하면은 좌의정 우광재 할 네. 그렇죠. 정도로 노무현의 아주 핵심 측근이었고 강원지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을 네. 했어요. 그런데 거기 나갔는데 저기 김해 계시는 예. 뭐 그쪽에서는 대왕대비라고 그러던데 그분이 여기는 사위가 나가는 지역이야. 그렇죠. 뭐 권양숙 노무현 권양숙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계속 정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정리가 돼버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는데 그렇죠. 다 정리가 된 그렇죠. 거예요. 뭐. 권양숙 여사가 이번에 사위는 꼭 좀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네.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원이라는 사람이 뭐 정치력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노무현 사위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그 공천을 저렇게 몰아간다는 게 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죽은 이유도 사실 권양숙 그 뇌물수수 다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딸하고도 관련된 비리가 또 많았어요. 예. 근데 또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런 부정부패나 저런 음험한 그 고리를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죠.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드러났습니다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름 저는 안타까운 게 왜 당 대표가 그 일일이 전화해서 너 용태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저 공관위는 공관위원장은 그 뭐 임혁백인가 이름은 뭐 어마어마한데 혁백 하는데 본인 스스로 좀 협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허수아비.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 허수아비죠. 네. 바지 사장이죠. 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은 물러나라 뭐 이랬는데 그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지 이재명. 예. 네. 그리고 당 공관위원장은 싹 빠진 상태에서 대표가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보면 저게 당이 저 망조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추미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송동 갑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출마를 선언한 지역에다가 전략 공천한다는 설도 있고 네. 통화일보 보도 보니까 험지 출마를 하라겠다. 네. 송파 을로 가라. 예. 그러니까 그건 거절하고 내 체급이 안 맞지 않느냐. 거기는 뭐 급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참.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동작을 나경원 지역에 붙여봤는데 이 여론조사 상에서 뭐 많은 차이가 지금 나는 걸로 나와 있고 뭐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붙여보는 모양인데 어쨌든 공천을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공격을 최전방 공격수로 써먹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추미애 조국이 다시 활약하는 거는 정말 땡큐죠. 그렇죠. 쌍수로 들어서 활약할 일 아닌가. 그 추미애 주특기 자기 집에다 대포 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 선거가 제대로 되겠어요? 추미애가 그 문재인 정권 교체된 가장 큰 원인이 조국 추미애인데 어느새 친문에서 친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가지고 저렇게 또 숟가락 올려놓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러니인가 아닌가 이런 싶고 이 민주당이 저런 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총선에서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총선 이재명은 총선 이후를 지금 내다보고 지금 그렇죠. 판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요 다음 당 대표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친명 당선 많이 시킨 의원들 힘을 얻고 자기 대권 구도로 달려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뭐 자유니까 꿀 수 있는데 우선 감옥 갈 걱정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